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성조로 배우는 중국어라는 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물론 이 교재도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예스24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조로 배우는 이렇게 검색을 쳤더니 3개 정도가 뜨죠. 성조로 배우는 중국어, 같은 발음 다른 성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2016년 1월 20일에 출간이 됐고요. 좀 약간 창피합니다. 판매 지수가 요렇게밖에 잘 안 돼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5년 5월 1일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요 교재 같은 경우는 2015년 초에 제가 구상을 하고 기획을 했던 교재였는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보면 중국어에서 성조는 매우 중요한 거죠. 성조로 배우는 중국어, 같은 발음 다른 성조.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같은 발음이지만 다른 성조. 이 얘기는 결국은 한어병음은 같지만 성조가 다름으로써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책에 대해서 딱히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요거 한번 보시면요. 요즘은 이렇게 CD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CD로도 나와 있고요. 네, 요런 식으로 구성, 내용은 뒤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에서 보시면 이렇게 총 40개의 단어,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했기 때문에 80개의 단어가 제시됐고, 같은 발음이지만 다른 성조로 의미가 달라지는, 제가 실제로 중국에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했고, 다행히 좋게 봐주시는 동인랑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서 계약을 맺게 됐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한번 요런 부분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0개의 단어가 제시됐다고 했고, 10개가 끝날 때마다 요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주점이 호텔이야, 반점이 호텔이야,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한번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조로 배우는 중국어, 같은 발음 다른 성조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1월에 출간이 됐고요. 계약은 2015년 5월 1일에 계약을 해서 한 4개월 정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총 단어는 40개 단어가 제시됐고,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비교를 하면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요런 경험을 했어요. 내몽고에 여행을 갔는데 중국인에게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징이라는 단어가 저는 들렸고, 마침 저는 베이징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에게 베이징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맞다, 난 베이징에서 왔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들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배경을 어떻게 찍어줄까? 라는 질문이었겠죠. 여기 제가 쓴 거, 요 징이, 요거가 아니네요. 네. 징은 경치할 때 요거죠. 네, 잘못 적었는데. 그래서 아까 베이징 하면 삼성 일성이지만 베이징 하면 4성 3성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베이징에서 왔다. 그들의 말은 요거였죠. 내가 배경 어떻게 찍어줄까? 저는 나 베이징에서 왔어. 네, 저는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당황했겠죠. 외국인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줬었는데요. 네, 그런 경험도 있었고, 제가 또 전공이 대학에서 전공이 마오이였어요. 마오이. 마오이 하면 사성사성으로 무역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사성사성. 근데 저는 중국인들에게 제 소개를 하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서 중국에 어학연수를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마오이 이성일성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제 전공은 무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전공은 외투입니다, 스웨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지적을 안 해준 거예요. 지적을 안 해주니까 더 정확하게 이성일성으로 발음을 한 거죠. 마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제 전공은 외투입니다, 스웨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책을 기획을 하면 중국어는 성조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끼지만 요런 면에서는 좀 더 재밌게 배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비슷한 단어들을 제가 수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네, 상하이 하면 사성 삼성으로 상해라는 도시 이름이 되겠죠. 근데 상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상해를 입다라는 단어인데요. 역시 발음은 같지만 성조가 달라갖고 의미가 달라지는 요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런 거에 이제 기반을 대서 책을 기획을 했고요. 요 내용 한번 보시면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유. 사성 삼성으로 했을 때는 중국어라는 표현이 되겠지만 이성 삼성으로 한유 하면 한국어라는 뜻이 되죠. 당연히 한자도 틀려지겠고 발음은 같지만 성조는 달라지는, 그래서 我学习 한유 하면 저는 중국어를 배웁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다음 장 넘기시면, 네, 요런 식으로 또 소개가 됐죠. 我学习 한유 요런 식으로. 문장 구성은 비슷하게 했어요. 단어만 바뀜으로써 의미가 달라지는 요런 식으로. 你学 한유吗? 당신 한국어를 배웁니까? 뭐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는 중국어, 한 페이지는 한국어, 예문이 이렇게 5개씩 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2페이지, 3페이지째는 좀 힘들었는데요. 요 한유랑 한유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쉬웠지만 어떤 부분들은 좀 힘들어서 요 부분이 한유, 그리고 한유, 대화문을 어색하지 않게 이끄는 그런 부분들이 쉽진 않았죠. 그래서 관련된 요 대화문에서 나온 관련된 또 어휘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4페이지째는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한어병음은 쓰고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여기도 한어병음이 제시되고 중국어를 쓰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문장 배열하는 연습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구성이 40개 챕터가 나오는 거죠. 지금 한 개 챕터가 4페이지가 되니까 40개 하면 160페이지 정도 되고 10개가 끝날 때마다 쉬어가는 페이지가 있어서요. 네, 일단 2016년 1월에 출간된 책이고요. 사실 성적은 좋지가 않습니다. 성적은 좋지가 않은 편이라서 좀 마음이 좀 무겁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썼던 책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 제가 계약을 하고 제일 먼저 나온 책이 성조로 배우는 중국어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봐야겠죠. 가장 초창기에 썼던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책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좀 받지는 못해서 더 직접 쓴 저자로서는 좀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요 책 요런 식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이제 곧 나올 책이 있어요. 여행책과 비즈니스 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책도 나오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최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